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고,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인터넷에 있는 재밌는 만화를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내 친구 민규에게는 자주 쓰는 말투가 있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갈 필요 없어. 파스타 체인점이면 충분해.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이 말이 뭐가 문제일까요? 다들 명품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퀄리티는 거기서 거긴데 난 보세가 좋아. 저 사업가가 뭐가 대단해. 우리처럼 편법 안 쓰고 착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하는데. 언뜻 들으면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민규는 르상티망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른다. 르상티망은 철학에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품는 시기심을 말한다. 열등감 같은 거죠. 네. 철학자 니체가 제시한 르상티망은 좀 더 폭넓은 개념이다.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는 니체의 르상티망을 아주 쉽게 설명해준다. 어느 날 여우가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한다. 하지만 포도를 따려고 애써도 손이 닿지 않았다. 결국 여우는 이 포도는 엄청 신게 분명해. 이걸 누가 먹겠어? 라고 화를 내며 가버린다. 자, 뭐죠? 여우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혹은 능력이 안 돼서 저 포도를 안 먹는 것이 아니야. 저 포도는 엄청 시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죠. 니체는 바로 이 점을 문제로 삼았다. 르상티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열등감을 노력이나 도전으로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열등감의 원천인 강한 타자를 부정하며 자신을 긍정하려고 한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갈 필요 없어. 파스타 체인점이면 충분해. 이런 말을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은 격식 높은 음식점이며 그곳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가치관을 뒤엎고 싶은 르상티망이 숨어 있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자주 가보진 않았지만 파스타 체인점도 맛있어.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나는 파스타 체인점을 좋아해. 라고만 하면 어땠을까? 민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자신의 르상티망이, 자신의 열등감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과 파스타 체인점을 비교하며 자신은 파스타 체인점을 좋아한다고 말함으로써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의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 판단의 역전이 단순한 르상티망이 기인한 것인지 분명한 문제의식에 뿌리를 둔 것인지는 우리는 잘 판별해야 할 것이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고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죠. 합리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정확한 용어가 아니죠.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마 정신과 시간에, 한방 정신과 시간에 이것을 배웠을 수도 있고 추후에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정신분석 용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방어 기제를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부정, 합리화, 투사, 승화 여러 가지 있는데 부정 우리 흔히 겪죠.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보면은 설마 내가 걸리겠어? 나는 안 걸릴 것 같아. 부정하는 거죠.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해 오는데 이렇게 부정하는 거. 병과 관련돼서 부정이 많은 것 같아요. 속이 안 좋으면 설마 심각한 병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또 합리화, 투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사람은 수많은 심리적 장벽 속에 살고 있다. 타인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면서 이거의 목적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합리화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이런 얘기, 경기가 안 좋아. 실제로 경기가 안 좋은지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자신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경기가 안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해.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뭐 긴 머리의 여자를 좋아해라던가, 그냥 자기 주위에서 겪은 경험, 뭐 한두 케이스 그런 케이스를 갖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경락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하고 똑같은 본과 3학년 때 질문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경락이 있다고 믿고 싶은가요? 믿고 싶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의과대학 학생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경락이 있다고 믿더, 나는 경락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근거라고 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이 말하는 근거라는 것은 무언가요? 근거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자, 오늘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근거라는 것을 마련하는 방법, 그것을 의학 연구 방법론이라고 해요. 여기 밑에 보면은 메소드라고 하죠. 이건 일종의 논리학인데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의학 연구와 관련된 방법론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합리화의 장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까? 또 아까 말했던 근거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점을 생각해 보죠. 인간은 이성적인가요? 본능적인가요? 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완벽히 이성적,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른다는 건 무의식적인 거죠. 방어 기제가 발동해야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죠. 아까 말했듯이 이성과 본능의 관계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네,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 누군지 알죠? 이분 오바마 전 대통령이고, 이분은 이제 맥도너라고 오바마의 최고의 참모진입니다. 네, 비서실장이에요. 네. 이 둘과의 관계를 이성과 본능의 관계로 얘기를 해요. 누가 이성일까요? 네, 여기 맥도너라는 분이 이성이에요. 아주 스마트하고 냉철하고, 이분은 이 본능인 대통령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방법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걸 결정하는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죠. 즉 이성이라는 것은 본능에게 어떤 제안을 해주고 좋은 길을 알려주지만 결국 정하는 것은 본능이 정한다는 거예요. 네. 이성이 본능을 이길 수 있는가? 이성이 본능을 이긴다면 이런 문제는 왜 있을까요? 비만, 살찌는 게 안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담배 피는 거 안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술은 어때요? 제가 대한민국 범죄의 90% 이상이 음주 관련돼 있대요. 네. 술만 없애도 대부분의 범죄가 많이 없어질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살이 찐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이성이 본능을 억제하지 못해서 본능은 놀고 있죠. 네.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성의 반대, 감성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집중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을 패스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유명한 실험입니다. 잘 세셨나요?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15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릴라 보셨나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고릴라 보이나요? 네. 유명한 심리학 실험인데 셀렉티브 어텐션이라고 내가 관심 가지는 것에만 사람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연구한 거예요. 심리 실험들이 참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 몰래카메라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이 공을 몇 번을 패스하는지 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릴라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걸 체크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의대 들어오고 나서는 길을 가도 한의원 간판이 잘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해요. 네. 내가 뭐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잘 보이게 되는 것을 이제 흔히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셀렉티브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걸 보죠. 워비곤 호수라고 아시나요? 워비곤 호수 들어보셨나요? 네. 워비곤 호수라는 거는 워비곤 호수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워비곤 레이크 워비곤 이펙트라고 자신이 평균보다 더 낫다고 믿는 일반적인 오류, 아주 일반적입니다. 네. 미국의 작가 게리슨 케일러가 1970년대 진행하던 미국의 라디오쇼 프레리홈 컴패니언은 워비곤 호수라는 가상의 마을을 무대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워비곤 호수는 실제로 존재한 호수는 아닙니다. 이 마을의 여자는 모두 강인하고 남자는 모두 잘생겼으며 아이들은 모두 평균 이상인 허구의 세계다. 이렇게 워비곤 호수를 설명을 해요. 거기서.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평균이라는 건 뭔가요? 근데 사람들도 현실의 사람들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과대평가하거나 약점에는 그럴듯하게 해석을 붙여 실제보다 나아 보이게 만들기 일수인데 이처럼 자신이 평균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는 경향을 워비곤 호수 효과라고 한다. 한마디로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거죠. 재밌는 연구들이 있어요. 미국의 교수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가 평균보다 연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재미있게도 거의 90% 이상이 내가 평균보다는 연구를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평균이라는 거의 의미가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류죠. 네. 우리도 그래 뭐 내가 남들보다는 좀 괜찮겠지 라고 믿고 있는 일반적인 오류, 그걸 워비곤 호수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아전인수예요. 아전인수. 나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재밌는 예입니다. 제가 흔히 마주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한 아주머니, 가정주부 아주머니가 오셔서 남편이랑 싸움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남편이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도 돌보지 집안일도 하지 집안일이 쉬운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의원에 와서 너무 무리하시나 봐요. 그러면 뭐 하는 거 없어요. 남들도 하는 그 정도 일을 하는데요. 똑같은 일이라도 상황에 따라 큰 일이 되기도 하고 작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모두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판단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선은 본능이 정해요. 저거 뭐 하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정하고 이성이 합리화를 합니다. 저거 사고 싶은데 그래 이제 살 때가 됐어. 너 그동안 많이 못 샀잖아. 저 정도는 사줘도 돼.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본능적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충동적으로 뭔가 했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이성적이라고 믿고 싶어 하죠. 만약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게 되면 아주 화가 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거를 motivated reasoning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If I want to believe X, we ask, can I believe it? 한글을 읽어보죠.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싶을 때 우리는 그거 믿어도 되나요? 제가 믿어도 되나요? 이렇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If I don't want to, we ask, must I believe it?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만났을 때는 꼭 믿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소화불량 환자한테 평이사를 줬더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강의 시간에 뭐 선배님한테 교수님한테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의대 학생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싶어요. 평이산이 역시 소화불량 환자한테 좋구나 믿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믿고 싶은 사실. 역시 한의학은 효과가 좋군. 나는 뛰어난 한의사다. 이렇게 믿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밟나 봅시다. 믿고 싶은 사실을 접했을 때 단 한 가지의 이유만 찾으면 돼요. 단 한 가지의 근거만 찾으면 돼. 내가 봉사 가서 평의사를 처방했더니 그 할머니도 좋아하더라. 어떤 할머니께 평의사를 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 소화가 잘 된다 그러더라. 단 한 가지의 이유만 찾으면 stop thinking. 더 이상 생각하려 하지 않죠. 그래, 역시 평의사는 좋다. 더 이상 합리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반대인 경우를 볼까요? 침 효과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침은 효과가 없어. 믿고 싶지 않잖아요. 침 치료는 효과가 있고 틀린 말이다. 이렇게 믿고 싶은데 침 치료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 믿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접했을 때 우리는 반대되는 딱 한 가지, 그것에 반대되는 한 가지 근거만 찾으면 돼요. 내가 봉사 가서 침 났는데 잘 났던데. 선배들도 다 난찰 효과 좋다 그러던데. 들을 가치도 없는 말. Stop thinking. 더 이상 합리적인 근거를 찾으려 하지 않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목격을 한 일화인데 겪은 일화입니다. 네. 미술학원에 있는 어떤 말썽쟁이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나 말썽쟁이야. 선생님이 주의를 주고 제어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지켜보다가 주위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주위 아이들의 엄마들에게 항의를 받게 됐어요.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아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자녀가 엉망이에요. 애가 완전 망난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런 얘기 좋아할 사람이 없죠. 부모들이 자기 아이 험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딱 한 가지, 이거에 반하는 한 가지, must I believe it? 이거를 안 믿어도 되는 딱 한 가지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한 가지 이유.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우리 애가 집에서는 굉장히 얌전해. 그래서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대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뭔가 선생님이 오해를 한 것 같아. 더 이상 합리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합리적인 근거, CCTV를 보여줬어요. 애가 망나니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수업 시간에 남을 괴롭히고 친구들을 못살게 구는 걸 보여줬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내 판단이 이성적이지 않았다, 합리적이지 않았다 라는 걸 들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알몸이 드러난 기분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들키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학원을 그만두게 되죠. 이거 말씀을 이 아이의 부모님에게 드린 학원 선생님은 이 아이가 그만둘 거 몰랐을까요? 알고 한 겁니다.